즐거운 여행 되세요. 김은지가 조용히 미소 지으며 건넨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 담긴 의미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법원 계단을 내려오던 은지의 눈에 들어온 광경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주차장 한가운데 대형 SUV 옆에서 전 남편 최민호가 20대 여자와 팔짱을 끼고 서 있었거든요. 박지혜. 민호 회사의 인턴 출신이었던 그녀가 바로 상간녀였습니다. 은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6개월 전부터 두 사람의 관계를 파악하고 있었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이혼 조정을 마친 지 채 1시간도 안 된 시점에 저렇게 당당히 서 있는 모습은 참을 수 없는 모욕이었습니다. 네, 맞아요. 제주도 가는 거예요. 이혼 축하 여행이라고 해야 하나? 시어머니가 캐리어를 끌며 킥킥거렸습니다. 옆에서 시누이 최민정도 짐을 차에 싣고 있었죠. 4명이 함께 떠나는 여행. 이혼 당일의 말입니다. 은지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봤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표정은 평온했죠. 엄마, 빨리 타요. 비행기 시간 맞춰야 한다니까요. 민정이 조수석 문을 열며 재촉했습니다. 지혜는 뒷좌석에 올라타며 은지를 힐끗 쳐다봤어요. 승리의 미소를 띤 얼굴이었죠. 마치 전쟁에서 이긴 사람처럼 당당한 표정이었습니다. 은지는 10년간 단 한 번도 여행을 가지 못했습니다. 결혼 후 시댁 식당 일로 명절에도 쉬지 못했거든요.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1시에 집에 들어오는 생활. 그게 10년이었어요. 민호는 그 사이 골프 치러 제주도만 5번 다녀왔죠. 회원권까지 끊어서 말입니다. 아, 은지 씨. 우리 먼저 갈게요. 당신도 이제 자유의 몸이니까 편하게 지내요. 민호가 차 문을 닫으며 가볍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지인에게 하는 인사처럼 말이죠. 은지를 향한 미안함이나 죄책감 같은 건 눈곱만큼도 없었어요. 오히려 홀가분해 보이기까지 했죠. 은지는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차분하게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민호와 지혜가 팔짱 낀 모습, 시어머니가 웃으며 차에 타는 모습, SUV 번호판까지 또렷하게 담았습니다. 각도를 바꿔가며 여러 장을 찍었죠. 뭐해? 사진 찍어서 뭐하게? 민정이 창문을 내리며 소리쳤어요. 은지는 대답 대신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했죠. 즐거운 여행 되세요. 정말로요. 날씨도 좋고 딱 여행 가기 좋은 날이네요. 목소리에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너무 차분해서 오히려 섬뜩할 정도였죠. 민호는 시동을 걸며 피식 웃었어요. 뒷좌석에서 시어머니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사진 찍어봤자 소용없어. 이혼 끝났잖아. 이제 우리랑 상관없으니까 알아서 잘 살아. 뭐가 저리 당당해. 쫓겨난 주제에. 지혜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울로 은지를 보며 고개를 저었죠. 표정에는 경멸이 가득했어요. 10년 공짜로 먹여 살려줬더니 배은망덕하게. 이제 우리 민호 인생 망치지 말고 조용히 살았으면 좋겠네. 차가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은지는 그 모습을 끝까지 지켜봤어요. 차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말이죠. 그리고 핸드폰을 귀에 댔습니다. 미리 저장해둔 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강 변호사님, 저예요. 지금 출발했어요. 예정대로 진행해주세요. 네, 사진도 다 찍었습니다. 통화를 끄는 은지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그건 아까의 차가운 미소가 아니었어요. 뭔가를 기다리는 사람의 미소였죠. 오랫동안 준비한 일이 드디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은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두툼한 봉투 안에는 6개월간 모은 증거들이 가득했어요. 탈세 장부 사본, 횡령 증거, 불륜 증명 자료들. 하나하나가 민호와 시댁을 무너뜨릴 폭탄이었죠. 은지는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확인했습니다.
법원 앞 벤치에 앉아 은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고 화창한 날씨였어요. 제주도 여행 가기 딱 좋은 날이었죠. 구름 한 점 없는 푸른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날씨 참 좋네요. 여행 가기엔 너무 아까운데. 은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에 담긴 의미를 아는 사람은 은지뿐이었어요. 곧 민호 일행에게 폭풍이 몰아칠 거라는 걸 말이죠. 은지는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11시 30분. 민호 일행이 고속도로에 진입할 시간이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강민우 변호사였죠. 은지 씨, 경찰 쪽에서 연락 왔습니다. 긴급 체포 영장 집행 준비 완료됐대요. 예상 시간은 1시간 후입니다. 은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꽉 쥐었어요. 알겠습니다.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통화를 끊고 은지는 다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던 날들, 월급 한 푼 받지 못하고 착취당했던 시간들, 시어머니에게 모욕당했던 순간들. 모든 게 생생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끝이었어요. 은지는 가방을 챙겨 일어섰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준비할 게 많았거든요. 다음 단계를 위해서 말이죠. 은지는 법원을 뒤로 하고 걸어갔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10년 만에 처음으로 느끼는 자유로움이었죠. 은지야, 시어머니 말씀 잘 들어야 돼. 우리 집안은 전통을 중요하게 생각하거든. 며느리가 시댁 일 돕는 건 당연한 거야. 결혼식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민호가 신혼여행도 가기 전에 한 말이었죠. 은지는 그때 몰랐어요. 그 말이 10년 지옥의 시작이라는 걸 말입니다. 은지는 순진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랑하는 사람의 부탁이었으니까요. 은지 씨, 아버지가 보증 좀 서주시면 안 될까요? 우리 식당 확장하려고 하는데. 요즘 장사가 잘 돼서 말이에요. 투자하면 금방 회수할 수 있어요. 결혼 3개월 차 시어머니가 꺼낸 말이었습니다. 보증이 아니라 담보였어요. 은지 친정집을 담보로 3억 원을 대출받았죠. 은지 부모님은 사위를 믿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딸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기꺼이 도와주고 싶었거든요. 식당이 잘 되면 1년 안에 다 갚을 거예요. 걱정 마세요, 장인어른.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민호는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원금은 그대로였어요. 오히려 이자만 불어나 3억 5천만 원이 됐죠. 은지가 물어볼 때마다 민호는 둘러댔습니다. 식당 운영이 어렵다, 재료비가 올랐다, 인건비가 부담된다는 핑계만 늘어놓았어요. 은지는 결혼과 동시에 시댁 식당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 출근이었어요. 식재료 준비부터 청소, 서빙, 설거지까지 전부 은지 몫이었죠. 주방에서 야채를 다듬고 홀에서 손님을 맞이하고 폐점 후에는 설거지와 청소까지. 하루 16시간이 넘는 노동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시댁 일 돕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요즘 젊은 것들은 버릇이 없어. 우리 때는 말이야, 며느리가 집안일 다 했어. 시어머니는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월급은커녕 용돈도 없었어요. 은지가 용돈을 요구하자 시어머니는 코웃음 쳤죠. 그리고 식구들 앞에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번 돈이 어디 있어? 다 우리 가족 돈이지. 밥 먹여주고 재워주는 것만도 감사한 줄 알아. 요즘 세상에 공짜로 먹여주는 데가 어디 있어? 은지는 하루 16시간을 일했습니다. 일요일도 없었고 명절에도 쉬지 못했어요. 아프면 약도 못 먹었죠. 병원 갈 시간도 돈도 없었으니까요. 한 번은 독감에 걸려 고열이 났지만 식당 일을 해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손님들이 기다린다며 은지를 홀로 내보냈어요. 민호는 그 사이 뭘 했을까요? 골프였습니다. 식당이 버는 돈으로 회원권을 끊고 주 3회 골프장에 다녔어요. 주식 투자도 했죠.
물론 전부 날렸지만요. 한 달에 수백만 원씩 날렸습니다. 은지가 그 사실을 알게 됐을 때 민호는 태연하게 말했어요. 남자는 인맥 관리가 중요해. 골프 안 치면 사업이 안 돼. 넌 모르니까 그냥 시키는 일이나 해. 여보, 나도 좀 쉬고 싶어요. 너무 힘들어요. 일주일에 하루만이라도 쉬면 안 될까요? 은지가 조심스럽게 말했을 때 민호의 대답은 차갑했습니다. 그럼 이혼할래? 우리 엄마한테 대들면 바로 쫓겨나는 거야. 알지? 그리고 내 친정집 담보 어떻게 할 건데? 협박이었어요. 은지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죠. 친정집이 담보로 잡혀 있는 상황에서 이혼은 곧 부모님의 파산을 의미했으니까요. 은지는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식당 매출은 좋았습니다. 월 평균 5천만 원 정도 벌었어요. 하지만 장부에는 절반도 안 잡혔죠. 시어머니는 현금 매출을 빼돌려 숨겨뒀습니다. 은지가 장부 정리를 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실제 매출과 장부 매출이 너무 달랐죠. 세금 내면 남는 게 뭐 있어? 이렇게 해야 돈이 모이는 거야. 다들 이렇게 하는 거야.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 하지 마. 시어머니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10년간 탈세한 금액만 2억이 넘었어요. 은지는 몰래 장부를 복사해뒀습니다. 언젠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했죠. 매달 장부를 복사해서 USB에 저장했어요. 그리고 6개월 전 은지는 민호의 불륜을 알게 됐습니다. 회사 인턴이었던 지혜와의 관계였죠. 호텔 CCTV, 문자 내역, 통화 녹음까지 전부 확보했어요. 은지는 탐정사무소에 의뢰했습니다. 비용은 은지가 몰래 모아둔 돈으로 지불했어요. 이혼해줘. 더 이상 못 살겠어. 당신 바람 피운 거 다 알아. 은지가 민호에게 말했을 때 민호는 비웃었습니다. 증거 있어? 증거도 없으면서 무슨 소리야. 그리고 이혼하고 싶으면 해. 위자료? 한 푼도 없어. 내가 알아서 나가. 친정집 담보는 그대로 두고 말이야.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어요. 10년 공짜로 밥 먹여줬으면 됐지. 더 뭘 바라. 빈손으로 나가. 우리한테 받을 거 하나도 없어. 은지는 그날부터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 강민우를 찾아갔죠. 모든 증거를 보여주며 말했어요. 복수하고 싶어요. 법적으로 완벽하게요. 한 푼도 남김없이 다 빼앗고 싶습니다. 강 변호사는 증거를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죠. 가능합니다. 충분한 증거가 있습니다. 6개월만 준비하면 완벽하게 끝낼 수 있어요. 그날부터 6개월간의 계획이 시작됐습니다. 탈세 제보, 횡령 고소, 재산 가압류 준비. 하나씩 차근차근 진행됐어요. 은지는 그 사이에도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말이죠. 시댁 사람들은 은지가 순하다고 생각했어요. 끝까지 참을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은지는 달랐습니다. 10년간 쌓인 분노를 법이라는 무기로 바꾸고 있었어요. 매일 밤 집에 돌아와 증거를 정리하고 강 변호사와 통화하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방아쇠를 당길 날이 온 겁니다. 와, 날씨 진짜 좋다. 제주도 가면 딱이겠어. 바다 보면서 맥주 한잔하면 최고지. 민호가 운전대를 잡으며 신이 났습니다. 조수석에는 지혜가 앉아 셀카를 찍고 있었죠. 뒷좌석에는 시어머니와 민정이 간식을 먹으며 수다를 떨었어요. 차 안 분위기는 완전히 들떠 있었습니다. 오빠, 음악 틀어. 신나는 거로. 여행 가는데 흥 좀 내야지. 민정이 말했습니다. 차 안에 경쾌한 음악이 흘러나왔죠. 네 사람 모두 들뜬 분위기였어요. 이혼이 끝났고 이제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골칫덩이를 떼어냈다는 안도감도 있었죠. 지혜야, 제주도 가면 뭐 먹고 싶어? 우리 맛있는 거 많이 먹자.
이번엔 내가 다 쏠게.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지혜는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어요. 흑돼지 먹고 싶어요. 그리고 바닷가 카페도 가고요. SNS에 올릴 사진도 많이 찍고 싶어요. 다 가자, 다 가. 이번엔 3박 4일이니까 여유 있게 놀 수 있어. 돈 걱정하지 말고 실컷 놀자. 민호는 엑셀을 밟았습니다. 고속도로는 막힘없이 뚫려 있었어요. 완벽한 여행 날씨에 완벽한 도로 상황이었죠. 민호는 콧노래까지 흥얼거렸습니다. 민호 오빠, 저 진짜 행복해요. 오빠 만나서 너무 좋아요. 지혜가 민호 팔을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민호는 환하게 웃었어요. 나도 그래. 이제 우리 앞길만 보고 가자. 과거는 다 잊고. 뒷좌석에서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래, 이제 골칫덩이 떨어졌으니까 편하게 살 수 있어. 10년간 얼마나 짜증났는지 몰라. 그러게요. 맨날 쉬고 싶다고 징징대고. 요즘 애들은 참는 게 없어요. 민정도 거들었습니다. 네 사람은 은지 욕을 하며 웃었어요. 누구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죠.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호는 백미러를 봤어요. 경찰 순찰차가 바짝 붙어 따라오고 있었죠. 파란 불빛이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전방 차량 갓길에 정차하십시오. 반복합니다. 갓길에 정차하십시오. 확성기로 나오는 경찰의 목소리였습니다. 민호는 당황했어요. 과속도 안 했는데 왜 세우는 거지? 속도계를 확인했지만 제한 속도 아니었어요. 오빠 뭐야? 왜 세워? 과속한 것도 아닌데. 민정이 긴장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혜도 핸드폰을 내려놓고 뒤를 돌아봤죠. 시어머니는 불안한 표정으로 창밖을 봤어요. 나도 모르겠어. 아무것도 안 했는데. 뭔가 착오인 것 같은데. 민호는 천천히 차를 갓길에 세웠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경찰차도 뒤에 멈춰 섰습니다. 경찰관 2명이 내려 민호의 차로 다가왔죠. 한 명은 손에 서류를 들고 있었어요. 면허증 확인하겠습니다. 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면허증을 꺼냈습니다. 경찰관은 면허증을 받아 확인하더니 무전기에 대고 뭔가 말했어요. 그리고 민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표정이 단호했어요. 최민호 씨 맞으십니까? 네, 맞는데요. 무슨 일이신지. 제가 뭘 잘못했나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지금부터 동행하셔야겠습니다. 순간 차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민호는 귀를 의심했어요. 지금 뭐라고 한 거지? 횡령? 체포영장? 민호는 눈을 깜빡이며 경찰관을 쳐다봤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농담하시는 거죠? 전 횡령 같은 거 한 적 없어요. 이거 착오예요. 민호가 황급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경찰관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죠. 회사 자금 2억 3천만 원을 개인 용도로 빼돌린 혐의입니다. 영장 여기 있습니다. 확인하시겠습니까? 경찰관이 영장을 보여줬어요. 민호는 눈이 휘둥그레졌죠. 영장에는 민호 이름과 혐의 내용이 명확히 적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뒷좌석에서 소리쳤어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 아들이 언제 그런 짓을. 이거 완전히 오해예요. 경찰관은 시어머니 쪽을 봤습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말했어요. 박순자 씨도 계시네요. 공범 혐의로 동행 조사하겠습니다. 탈세 공모 혐의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나도? 이게 말이 돼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정은 엄마 팔을 붙잡았고 지혜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차 안 분위기가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저희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요? 말도 안 돼. 증거라도 있어요? 민호가 항변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경찰관은 민호에게 차에서 내리라고 했죠.
다른 경찰관은 시어머니에게도 같은 말을 했어요.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이거 나요. 내가 뭘 잘못했어. 이거 완전히 누명이라고요. 시어머니가 소리쳤지만 경찰은 단호했습니다. 민호와 시어머니는 차에서 끌려내렸어요. 도로를 지나가던 다른 차들이 속도를 줄이며 구경했죠. 사람들이 핸드폰을 꺼내 찍기 시작했어요. 오빠. 민정이 차에서 내려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민호와 시어머니를 순찰차로 데려갔어요. 뒷좌석 문이 열렸고 두 사람이 차례로 태워졌죠. 민호는 창밖으로 민정을 봤습니다. 변호사 불러. 빨리. 이거 완전히 누명이야.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순찰차 2대가 사이렌을 울리며 출발했죠. 민정과 지혜는 갓길에 덩그러니 남겨졌습니다. 지나가는 차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이 쏟아졌어요. 도로 위에는 SUV 한 대와 두 여자만 남았습니다. 지나가는 차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 속에서 말이죠. 민정은 무릎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어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꿈이야 뭐야? 민정은 멍하니 사라진 경찰차를 바라봤습니다. 지혜는 핸드폰을 꺼내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받지 않았죠. 계속 신호음만 울렸습니다. 민정도 시어머니에게 전화했지만 마찬가지였어요. 언니, 지금 어떡해요? 우리 여기서 뭘 해야 해요? 지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정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본인도 정신이 없었거든요. 갑작스러운 상황에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죠. 일단 차 몰고 가요. 경찰서로 가야 할 것 같은데. 오빠 구해야죠. 민정이 운전석에 올라탔습니다. 하지만 시동을 걸려는 순간 또 다른 경찰차가 다가왔어요. 이번엔 2대였죠. 민정은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최민정 씨, 박지혜 씨 맞으십니까? 경찰관이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민정은 떨리는 손으로 창문을 내렸어요. 경찰관의 얼굴이 무표정했습니다. 네, 그런데요. 무슨 일이세요? 이 차량은 재산 가압류 대상입니다. 시동 끄시고 열쇠 제출해 주세요. 법원 명령입니다. 뭐라고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민정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경찰관은 서류를 보여줬어요. 법원 직인이 찍힌 공식 문서였습니다. 법원 명령입니다. 최민호 씨 명의 재산은 전부 가압류 상태입니다. 차량도 포함됩니다. 지금 즉시 차에서 내리셔야 합니다. 민정은 서류를 뺏듯이 받아봤습니다. 거기에는 민호 명의 차량, 부동산, 주식 계좌 전부가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신청인 이름이 눈에 들어왔죠. 김은지. 그 이름을 보는 순간 민정은 깨달았습니다. 김은지, 저 여자가 이걸 어떻게 이런 걸 준비했어? 민정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지혜도 서류를 봤어요. 두 사람 모두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이혼 조정이 끝난 지 몇 시간 만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열쇠 주세요. 차에서 내리셔야 합니다.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경찰관은 단호했습니다. 민정은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건넸어요. 두 사람은 캐리어를 끌고 차에서 내렸죠.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는 도로 위였습니다. 그럼 저희는 어떡해요? 여기서 어떻게 가요? 저희 제주도 가야 하는데요. 지혜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경찰관은 무표정하게 대답했어요. 그건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택시나 버스를 이용하세요. 견인차가 곧 올 겁니다. 경찰은 차 열쇠를 받아들고 차량 견인을 준비했습니다. 민정과 지혜는 도로 갓길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태양이 뜨겁게 내리쬐었죠. 언니, 제 카드로 택시 부를게요. 일단 여기서 벗어나야 해요. 지혜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문자 알림이 떴어요. 카드사로부터 온 메시지였죠.
지혜는 화면을 보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본인 명의 카드가 사용 정지되었습니다. 횡령 사건 연루 의심으로 인한 조치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카드사로 문의 바랍니다. 지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민정도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같은 메시지가 와 있었죠. 두 사람은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어요. 이거 미쳤어. 완전 미쳤다고. 이게 말이 돼? 민정이 소리쳤습니다. 지나가던 차들이 경적을 울렸어요. 위험하니 비키라는 신호였죠. 몇몇 운전자는 창문을 내리고 욕을 퍼부었습니다. 두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갓길 펜스 쪽으로 비켰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서 있는 모습이 처량했어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신나게 여행 가던 사람들이었는데 말이죠. 민정은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남편이 받았어요. 민정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야. 지금 급한 일이 생겨서 좀 도와줘. 제발. 시댁 일 상관 안 해. 나도 바빠. 너희 집안 문제는 너희가 알아서 해. 남편은 차갑게 끊어버렸습니다. 민정은 멍하니 핸드폰을 내려다봤어요. 결혼 5년 만에 처음 듣는 말이었죠. 남편이 시댁 일에 얼마나 지쳤는지 실감했습니다. 지혜는 회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인사팀으로 연결되자 급히 말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죠. 저 박지혜인데요. 지금 사정이 있어서 설명 좀 드릴 수 있을까요? 박지혜 씨, 오늘자로 해고 처리됐습니다. 횡령범 공범으로 의심되는 직원은 즉시 해고하는 게 회사 방침입니다.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저는 피해자라고요. 회사 측에서 경찰 조사 협조하라는 연락 올 겁니다. 더 이상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끊겠습니다. 통화가 끊겼습니다. 지혜는 주저앉았어요. 민정도 힘없이 캐리어에 기댔죠. 두 사람은 서로를 쳐다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 여자가, 은지가 이걸 다 계획한 거야. 6개월 동안 준비한 거라고. 민정이 이를 갈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두 사람은 갓길에 서서 지나가는 차들만 바라봤습니다. 견인차가 와서 SUV를 끌고 갔어요. 30분이 지났습니다. 겨우 택시 한 대가 멈춰 섰어요. 민정이 다가가 물었죠. 희망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제주도까지 얼마예요? 아니, 공항까지만이라도 가주세요. 기사는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기서 제주도요? 공항까지는 갈 수 있는데 비행기 표는 있으세요? 그리고 요금은 현금으로 내실 수 있나요? 민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카드도 막혔고 현금도 없었어요. 지갑을 뒤져봤지만 1,000원짜리 몇 장뿐이었죠. 택시 기사는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차를 몰고 갔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갓길에 남겨졌습니다. 태양이 뜨겁게 내리쬐었어요. 캐리어 손잡이를 잡은 손에 땀이 맺혔죠. 목이 말랐지만 물 살 돈도 없었습니다. 강 변호사님, 화면 보이세요?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나요? 은지가 노트북 화면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강민우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어요. 사무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완벽합니다. 실시간 CCTV 영상이네요. 경찰 쪽에서 협조해줬습니다. 화면에는 고속도로 갓길에 서 있는 민정과 지혜가 보였습니다. 두 사람이 전화를 걸다가 주저앉는 모습까지 다 보였죠. 은지는 화면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표정도 변하지 않았죠. 예정대로 진행됐네요. 차량 가압류도 완료됐고요. 카드 정지도 처리됐습니다. 은지는 다른 서류를 펼쳤습니다. 6개월간 준비한 복수 계획의 체크리스트였어요. 하나씩 체크 표시가 되어 있었죠. 빨간 펜으로 하나씩 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탈세 제보 완료, 횡령 고소 완료,
긴급 체포 영장 발부 완료, 재산 가압류 완료, 카드 정지 완료. 강 변호사가 목록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은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서류를 꺼냈어요. 서류가 정말 많았습니다. 이제 이거 실행하면 되겠네요. 식당 건물 임대차 해지 통보 발송해 주세요. 은지가 꺼낸 건 식당 건물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서였습니다. 강 변호사는 서류를 받아 확인했죠. 건물주가 은지 씨 고모님이셨죠? 특약 조항도 잘 들어가 있네요. 임차인이 형사사건에 연루되면 즉시 계약 해지 가능하다는 조항이요. 네, 6개월 전에 미리 부탁드렸어요. 처음엔 고모가 놀라셨지만 제 상황 말씀드리니까 흔쾌히 도와주셨어요. 은지는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강 변호사는 서류를 받아 봉투에 넣었어요. 봉투에는 시댁 주소가 적혀 있었죠. 내일 아침 시댁으로 발송하겠습니다. 식당 문 닫는 건 일주일 안에 처리될 겁니다. 계약 위반이니까 보증금도 못 돌려받을 거예요. 은지는 다음 서류를 펼쳤습니다. 친정집 담보대출 관련 서류였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죠. 담보대출명의 이전도 완료됐죠? 이게 제일 걱정이었어요. 네, 최민호 씨 연대보증 전부 해제됐습니다. 이제 은지 씨 친정집은 완전히 안전합니다. 담보대출도 은지 씨 명의로 이전됐고요. 은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6개월간 가장 걱정했던 부분이 해결된 거였죠. 부모님 집을 지킬 수 있다는 게 가장 중요했습니다. 주식 계좌 가압류도 완료됐고 시댁명의 부동산도 전부 묶었습니다. 움직일 수 있는 자산이 하나도 없어요. 은행 계좌도 전부 동결됐고요. 강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은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쓴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변호사님, 이 정도면 실형 나올까요? 집행유예는 안 나오겠죠? 탈세 2억, 횡령 2억 3천. 합치면 4억이 넘습니다. 게다가 증거가 명확하니까 최소 징역 3년은 나올 겁니다. 집행유예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은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10년간 참아온 게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법이 자신 편이라는 게 이렇게 든든한 줄 몰랐습니다. 시어머니는요? 공범이잖아요. 공범이긴 한데 주범은 아니니까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재산은 다 날릴 겁니다. 식당도 못하게 될 거고요. 은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맑은 하늘이 보였어요. 6개월 전만 해도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상상도 못했죠. 매일 식당에서 일하면서 이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너무 잔인한 건가요? 가끔은 이게 맞나 싶어요. 강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지한 표정으로 은지를 봤어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정당하게 대응하신 겁니다. 10년간 착취당하고 모욕당했는데 참기만 하는 게 정상인가요? 은지 씨는 잘못한 게 없어요. 은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죠.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지만 후회하지는 않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친정 엄마였어요. 은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나야. 무슨 일이세요? 은지야, 담보대출 해결됐다며?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내 아빠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엄마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은지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강 변호사는 조용히 자리를 비켜줬습니다. 엄마, 이제 걱정 마. 다 끝났어. 우리 집 안전해. 아무도 못 건드려. 정말 다행이다.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미안해, 은지야. 엄마, 미안하긴요. 제가 해결할게요. 이제 행복하게 살 거예요. 통화를 끊고 은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강 변호사는 조용히 티슈를 건넸죠. 은지는 티슈로 눈물을 닦으며 작게 웃었습니다. 힘드셨죠? 6개월간 정말 힘드셨을 거예요.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6개월간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왔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매일 식당에서 일하면서 증거 모으고 시댁 사람들 얼굴 보면서 참는 게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다 끝났습니다. 이제 은지 씨 인생을 사세요. 당당하게 사시면 돼요. 은지는 눈물을 닦고 미소 지었습니다. 노트북 화면에는요. 전이 갓길에 서 있는 민정과 지혜가 보였어요. 저 사람들 지금 제주도 갈 생각하고 있겠죠? 아직도 여행 갈 수 있다고 생각할까요? 아마 그럴 겁니다. 하지만 비행기 표도 못 끊을 거예요. 카드 전부 정지됐으니까요. 현금도 없을 거고요. 은지는 화면을 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즐거운 여행 되세요 라고 했었는데 정말로 그렇게 됐네요. 제주도 대신 지옥으로 가셨네요. 강 변호사는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참, 민호 씨 회사에서도 연락 왔습니다. 횡령 사실 확인됐다고 손해배상 소송 준비 중이래요.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죠. 당연하죠. 회사 돈 2억 넘게 빼돌렸는데 민사까지 걸리면 완전히 끝나는 거네요. 네, 형사 처벌만이 아니라 민사까지 당하면 평생 빚더미에 앉을 겁니다. 회생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은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었어요. 모든 게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으니까요. 변호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아니었으면 이렇게까지 못했을 거예요. 아니에요. 은지 씨가 증거를 완벽하게 모아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보통 사람들은 증거 수집을 못해서 실패하는데 은지 씨는 달랐어요. 은지는 가방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6개월간 모은 모든 증거가 담긴 USB였죠. 이거 보관해 주세요. 재판 때 필요할 테니까요. 알겠습니다. 안전하게 보관하겠습니다. 은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밖으로 도시 풍경이 보였어요.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죠. 이제 뭐 하실 거예요? 집에 가서 쉬려고요. 6개월간 너무 긴장하고 살았어요. 이제 좀 쉬고 싶어요. 그러세요. 충분히 쉬세요. 재판 준비는 제가 다 할 테니까요. 은지는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어요. 밖으로 나오니 따뜻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은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10년 만에 처음 느끼는 자유로움이었죠. 민정은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배터리가 20%밖에 남지 않았어요. 전화할 사람도 없었지만요. 충전할 방법도 없었죠. 언니, 저 배고파요. 진짜 너무 배고파요. 지혜가 작게 말했습니다. 시간은 벌써 오후 3시였어요. 아침부터 아무것도 못 먹었죠. 식당에서 간단히 먹고 출발하려던 계획이 틀어졌습니다. 나도 배고파. 근데 돈이 없잖아. 카드도 막혔고. 민정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였습니다. 지혜는 캐리어에 기대 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래도 제주도는 가야 하지 않아요? 예약한 리조트가 있잖아요. 거기 가서 일단 체크인하고 상황 파악해요. 민정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리조트 예약은 민호 카드로 했었어요. 가압류된 카드였죠. 체크인이 가능할지 의문이었습니다. 갈 수나 있을까? 카드도 막혔는데. 근데 일단 가봐야 할 것 같긴 해. 그래도 가봐요. 일단 숙소라도 있으면. 거기서 오빠랑 연락해 볼 수 있을 거예요. 두 사람은 겨우 버스 정류장을 찾았습니다. 공항까지 가는 버스였어요. 현금이 없어서 택시는 못 탔죠. 정류장까지 캐리어를 끌고 걷는데 30분이 걸렸습니다. 버스 요금도 카드 안 돼요? 교통카드 있잖아요. 지혜가 기사에게 물었습니다. 기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현금만 받습니다. 여기는 시외버스라서요. 민정은 지갑을 뒤졌습니다.
동전 몇 개가 나왔어요. 1,000원도 안 됐죠. 지혜도 지갑을 확인했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죄송한데 공짜로 태워주실 수 없나요? 정말 급해서. 나중에 꼭 갚을게요. 기사는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규정은 규정이었어요. 규정상 안 됩니다. 다음 버스 이용하세요. 죄송합니다. 버스 문이 닫혔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정류장에 남겨졌어요. 햇빛이 점점 더 뜨거워졌습니다. 1시간을 더 기다렸습니다. 목이 바짝 말랐어요. 편의점이 보였지만 들어갈 수 없었죠. 돈이 없으니까요. 겨우 지나가던 차량이 멈춰 섰어요. 중년 부부였죠. 어디 가세요? 태워드릴까요? 짐도 많으신데. 민정은 감사하다며 차에 올라탔습니다. 공항까지 가는 길이었어요. 차 안에서 부부는 친절하게 물었죠. 제주도 여행 가세요? 날씨 좋네요. 좋은 여행 되세요. 네. 그런데 상황이 좀. 감사합니다. 민정은 대답을 얼버무렸습니다. 부부는 더 묻지 않았어요. 차 안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두 사람은 감사 인사를 하고 내렸죠. 하지만 비행기 표를 살 돈이 없었어요. 공항 안으로 들어가 발권 카운터를 받지만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언니, 어떡해요? 카드도 안 되고 현금도 없는데. 비행기 못 타잖아요. 지혜가 울먹였습니다. 민정은 주변을 둘러봤어요. ATM이 보였죠.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계좌에 돈이 있으면 현금 인출할 수 있을 거야. 내 계좌에 돈 좀 있었는데. 민정은 ATM으로 달려갔습니다. 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눌렀어요. 하지만 화면에 메시지가 떴죠. 빨간 글씨였습니다. 계좌가 가압류 상태입니다.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정은 주저앉았습니다. 지혜도 자신의 카드로 시도했지만 결과는 같았어요. 두 사람은 공항 바닥에 털썩 앉았죠. 사람들이 지나가며 힐끗힐끗 쳐다봤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호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민정은 떨리는 손으로 문자를 확인했습니다. 나 구치소 들어갔다. 변호사 선임해야 하는데 돈이 없어. 엄마한테 연락해봐. 그리고 식당 가서 현금 좀 찾아와. 민정은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받지 않았어요. 몇 번을 걸어도 마찬가지였죠. 아마 경찰 조사를 받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지혜 핸드폰으로 뉴스 알림이 떴습니다. 지혜는 화면을 봤어요. 그리고 비명을 질렀죠.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언니, 이거 봐요. 이거. 뉴스 기사 제목이 보였습니다. 큰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유명 식당 대표 수억 원대 탈세 및 횡령 혐의로 구속. 10년간 탈세 2억, 회사 돈 횡령 2억 3천. 어머니도 공범 혐의로 조사 중. 기사에는 민호 사진까지 실렸어요. 댓글에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었죠. 민정은 핸드폰을 빼앗아 봤습니다. 기사를 읽으면서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거 완전히 끝났어. 완전히. 우리 집안 망했어. 댓글을 확인했습니다. 수백 개가 달려 있었어요. 저런 인간이 장사를 했다니. 손님들한테 얼마나 바가지 씌웠을까. 부인은 뭐 하고 있었어? 10년간 몰랐다고. 공범 아니야? 직원들 월급은 제대로 줬나? 의심스럽네. 지혜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공항 사람들이 두 사람을 쳐다봤어요. 민정은 지혜를 일으켰죠.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일단 여기서 나가자. 사람들이 쳐다봐. 두 사람은 캐리어를 끌고 공항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갈 곳이 없었어요. 편의점 앞 벤치에 앉았죠.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날씨가 추워졌어요. 두 사람은 캐리어에서 옷을 꺼내 입었죠. 하지만 추위를 막기엔 부족했습니다. 언니, 저 정말 배고파요. 아침부터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나도 배고파. 근데 어떻게 해? 돈이 한 푼도 없는데. 편의점 불빛이 밝게 빛났습니다. 따뜻한 음식 냄새가 바람을 타고 왔어요. 하지만 들어갈 수 없었죠. 돈이 한 푼도 없었으니까요. 민정은 편의점 쪽을 바라봤습니다. 민정은 핸드폰으로 뉴스를 계속 확인했습니다. 민호 관련 기사가 계속 올라오고 있었어요. 댓글에는 욕설이 가득했죠. 민정은 댓글을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저 인간 때문에 직원들 월급도 못 받았대요. 3개월치 밀렸다던데. 탈세범이 무슨 식당을 해? 당장 폐업해야지. 부인은 뭐 하고 있었어? 공범 아니야? 와이프도 조사해야 한다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민정은 핸드폰을 꺼버렸어요.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벤치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추위에 떨면서 말이죠. 제주도 여행은커녕 공항 벤치에서 노숙하는 신세가 됐어요. 가끔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습니다. 새벽 4시쯤 경찰이 다가왔습니다. 순찰 중이었던 것 같았어요. 여기서 뭐 하세요? 노숙은 안 됩니다. 다른 데 가셔야 해요. 민정은 일어났습니다. 지혜도 비틀거리며 일어났어요. 두 사람은 캐리어를 끌고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갈 곳도 없이 말이죠. 제주도 여행의 꿈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은지는 서울구치소 면회실에 앉아 있었어요. 유리창 너머로 민호가 들어왔죠. 수갑을 차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수염이 자라 있었고 눈빛은 풀려 있었어요. 10kg은 빠진 것 같았죠. 주황색 죄수복을 입은 모습이 초라했습니다. 은지야, 와줘서 고마워.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지는 무표정하게 민호를 바라봤죠. 아무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다 내 잘못이야. 민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은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민호는 계속 말했죠.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합의해줘. 제발 합의해줘. 내가 뭐든지 할게. 돈도 갚을게. 시간 좀 줘. 은지는 작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에는 온기가 없었어요. 차가운 미소였죠. 뭐든지요? 10년 전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1년 안에 대출 갚겠다고요. 그런데 10년이 지났네요. 그건 사정이 있었어. 식당 운영이 어려웠어. 어떤 사정이요? 골프 치느라, 주식하느라, 상간녀 만나느라. 민호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은지는 차갑게 말을 이었어요. 목소리에 감정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10년간 저를 착취하고 모욕할 때는 생각 안 하셨죠? 제가 며느리 도리했듯이 이제 법의 도리를 하시면 됩니다. 은지야, 제발. 나 여기서 죽을 것 같아. 정말 힘들어. 민호가 유리창에 손을 댔습니다. 은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합의는 없습니다. 끝까지 가보시죠. 법정에서 뵙겠습니다. 은지는 돌아섰습니다. 민호의 애원하는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은지야, 은지야, 제발, 다시 한 번만 생각해봐줘. 면회실을 나오니 시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은지를 보자 달려들었죠. 얼굴이 초췌해 보였습니다. 이 나쁜 년아, 내가 우리 아들을 감옥에 보냈어. 내가 다 꾸민 거지. 은지는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교도관이 시어머니를 제지했어요. 면회 신청 안 하셨죠? 여기서 소란 피우시면 퇴장 조치됩니다. 경고합니다.
시어머니는 교도관을 뿌리치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은지는 조용히 말했어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어머님, 10년간 제가 당한 걸 생각해 보세요. 새벽 5시부터 밤 11시까지 무급으로 일했어요. 월급 한 푼 안 주시고 모욕하셨죠. 제가 며느리 도리했듯이 이제 죗값 치르시면 됩니다. 너. 배은망덕한 것. 시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은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어 나갔어요. 시어머니의 고함 소리가 뒤에서 들렸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강 변호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에 기대서서 핸드폰을 보고 있었어요. 어떠셨어요? 많이 힘드셨죠? 은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예상대로였어요. 합의 요청하더라고요. 애원하고요. 거절하셨죠? 당연하죠. 끝까지 갈 겁니다. 한치의 양보도 없어요. 강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차에 올라탔어요. 시동을 걸고 출발했습니다. 참, 상간녀 쪽에서도 연락 왔습니다. 변호사 선임했다던데요. 은지는 눈썹을 올렸습니다. 뭐라고요? 변호사까지? SNS에 본인은 피해자라고 글 올렸더라고요. 민호한테 속았다면서요. 여론 동정 얻으려는 것 같던데. 은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지혜의 SNS를 찾아봤어요. 정말로 그런 글이 올라와 있었죠. 긴 글이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최민호에게 속았어요. 저도 피해자예요. 횡령 사실도 몰랐고 부인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제발 저를 이해해 주세요. 은지는 피식 웃었습니다. 강 변호사가 물었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두시겠어요? 증거 공개하죠. 호텔 CCTV, 문자 내역 전부요. 거짓말하는 거 다 보여줘야죠. 은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준비해둔 파일들이 가득했어요. 강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럼 제가 언론사에 배포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뉴스에 나갈 겁니다. 다음 날 뉴스에 지혜 관련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불륜 증거가 전부 공개됐어요. 호텔 출입 영상, 민호와 주고받은 문자, 통화 녹음까지요. 문자 내용이 적나라하게 공개됐습니다. 오빠, 오늘 호텔에서 만나요. 사랑해요. 부인이랑 언제 이혼해요? 빨리 하고 싶어요. 댓글은 폭발했습니다. 비난이 쏟아졌어요. 피해자 코스프레 하지 마라. 증거 다 나왔잖아. 불륜 증거 명확한데 무슨 피해자? 뻔뻔하네. 회사 인턴이면서 사장이랑 불륜? 완전 계획적이네. 지혜의 SNS는 폐쇄됐습니다. 댓글 폭탄을 견디지 못했죠. 지혜는 집 밖으로 나올 수 없었습니다. 은지는 뉴스를 보며 조용히 커피를 마셨습니다. 강 변호사가 옆에서 말했어요. 여론이 완전히 은지 씨 편입니다. 이제 재판도 유리하게 진행될 겁니다. 배심원 재판 신청하시겠어요? 아니요, 그냥 진행할게요. 증거가 명확하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표정에는 기쁨보다 피로가 역력했어요. 복수는 생각보다 지치는 일이었습니다. 변호사님, 이기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기쁘기보다 그냥 피곤해요. 당연히 힘들죠. 10년을 참았는데요. 그리고 이건 이기는 게 아니에요. 정당한 대가를 받는 거예요. 은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어요. 평범한 일상이었죠. 저 사람들처럼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었어요. 사랑받고 존중받으면서요. 이렇게 싸우고 싶지 않았어요. 이제 그렇게 사실 수 있습니다. 다 끝나가고 있으니까요. 조금만 더 힘내세요. 은지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에는 씁쓸함이 묻어 있었어요. 승리가 이렇게 쓸쓸한 줄 몰랐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은지는 친정집 1층에 작은 베이커리 카페를 열었어요. 따뜻한 햇살이 들어오는 아늑한 공간이었죠. 나무 테이블과 편안한 의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은지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자리에 앉았어요. 은지가 직접 구운 빵과 커피를 내왔죠. 빵에서 고소한 냄새가 났습니다. 여기 빵 정말 맛있어요. 자주 올게요. 크루아상이 특히 좋더라고요. 손님의 말에 은지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기쁜 표정이었어요.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됐습니다. 카페 한쪽에는 작은 상담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을 위한 무료 법률 상담 공간이었죠. 매주 수요일 강 변호사가 와서 상담을 진행했어요. 벽에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라는 문구가 걸려 있었습니다. 은지 씨, 오늘 상담 신청자 3분입니다. 한 분은 10년차 가정폭력 피해자예요. 강 변호사가 서류를 건넸습니다. 은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를 준비했어요. 따뜻한 허브차였습니다. 제가 겪은 일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니 기쁩니다. 제 10년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은지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됐습니다. 참기만 하는 게 답이 아니라는 걸 보여줬죠. 법적으로 대응하면 반드시 정의를 찾을 수 있다는 것도요. 그 사이 민호는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했지만 기각됐어요. 탈세와 횡령 증거가 너무 명확했죠. 회사 측은 민사소송도 진행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금액이 5억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식당은 문을 닫았고 재산은 전부 잃었어요. 지방의 작은 요양원에서 청소 일을 하며 지냈죠. 한 달에 150만 원 받으며 근근히 살았습니다. 민정은 남편에게 이혼당했습니다. 시댁 문제로 결혼 생활이 파탄났다는 이유였어요. 민정은 원룸에서 혼자 살며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했죠. 대학 나온 게 무색하게 최저임금을 받으며 일했습니다. 지혜는 어디에도 취업하지 못했습니다. 불륜 스캔들이 발목을 잡았어요. SNS도 전부 폐쇄하고 숨어 지냈죠. 부모님 집에 얹혀 살며 백수로 지냈습니다. 은지는 이 모든 소식을 담담히 받아들였습니다. 복수가 완료됐다는 안도감보다는 이제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컸어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었습니다. 어느 봄날 카페 창가에 앉아 은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블로그에 글을 쓰기 시작했죠. 많은 사람들이 은지의 이야기를 궁금해했습니다. 제 10년을 되찾는데 6개월이 걸렸습니다. 은지는 천천히 타이핑했습니다. 그동안의 이야기를 담담히 풀어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어떻게 참았냐고, 어떻게 계획했냐고요. 사실 참은 게 아니었습니다.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매일 증거를 모으고 법적 절차를 공부하고 변호사와 상담하며 준비했습니다. 창밖으로 벚꽃이 보였습니다. 분홍빛 꽃잎이 바람에 흩날렸어요. 봄이 왔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세요. 부당한 일을 당하고 있다면 기록하고 증거를 모으세요. 법은 준비된 사람 편입니다. 참기만 하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요. 은지는 잠시 타이핑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키보드에 손을 올렸죠. 하지만 용서는 선택입니다. 누군가는 용서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저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게 제 선택이에요. 용서는 의무가 아니에요. 글을 다 쓰고 은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맛이었어요. 은지가 직접 내린 커피였습니다. 손님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30대 여성이었는데 눈가에 멍이 있었어요. 은지는 그 모습을 보고 바로 알았죠. 가정폭력 피해자라는 걸요. 어서 오세요. 편하게 앉으세요. 뭐 드릴까요?
은지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여성은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기, 법률 상담 받을 수 있나요? 홈페이지 보고 왔어요. 네, 물론이죠. 수요일마다 무료 상담 진행하는데 급하시면 제가 먼저 들어볼게요. 제가 직접 겪은 일도 있어서요. 여성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은지는 따뜻한 차를 내왔어요. 캐모마일 차였습니다. 천천히 말씀하세요. 여기는 안전한 곳입니다. 아무도 판단하지 않아요. 여성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은지는 조용히 들었어요. 그리고 메모하기 시작했죠. 증거 수집 방법, 법적 절차, 필요한 서류들을 하나하나 알려줬습니다. 몇 시간 후 여성은 밝은 표정으로 카페를 나섰습니다. 은지는 창가로 돌아와 앉았어요.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강 변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상담 날이 아니었는데 들른 것 같았어요. 또 상담하셨어요? 은지 씨는 정말 쉬질 않네요. 네, 급한 케이스라서요. 도움이 필요해 보였어요. 은지 씨는 정말 대단해요. 본인도 힘들었을 텐데 남을 돕다니. 쉽지 않은 일이에요. 은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도움받았으니까요. 변호사님께 법에게요. 이제 제 차례인 거죠. 제가 받은 도움을 다른 사람에게 돌려줘야죠. 두 사람은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봤습니다. 벚꽃이 바람에 날리며 거리를 수놓았어요. 사람들이 꽃잎 아래를 걷고 있었습니다. 봄이네요. 정말 아름다운 봄이에요. 은지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강 변호사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은지 씨에게도 봄이 왔습니다. 이제 행복하게 사세요.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0년간의 겨울이 지나고 드디어 봄이 온 거였죠. 진짜 봄이 시작된 겁니다. 그날 저녁 은지는 부모님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이 함께한 식사였어요. 아버지가 준비한 된장찌개가 식탁에 올랐습니다. 은지야, 정말 고생 많았다. 아빠가 미안해. 도와주지 못해서. 아버지가 은지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닦았죠. 은지는 두 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다 지나갔어요. 이제 행복하게 살 거예요. 걱정 마세요. 은지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기쁜 표정이었어요. 부모님도 따라 웃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은지는 카페로 돌아왔습니다. 정리를 하며 하루를 마무리했죠. 빵 반죽을 준비하고 테이블을 닦고 의자를 정리했습니다. 노트북을 열어 블로그를 확인했습니다. 댓글이 수백 개 달려 있었어요. 은지는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응원합니다. 용기 주셔서 감사해요. 저도 증거 모으기 시작했어요. 저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은지 식을 보고 힘 얻었어요. 꼭 성공할 거예요. 감사합니다. 덕분에 희망을 찾았습니다. 은지는 하나하나 읽으며 답글을 달았습니다. 누군가에게 희망이 된다는 게 기뻤어요. 은지의 10년이 헛되지 않았다는 증거였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은지는 카페 불을 끄고 2층 집으로 올라갔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죠. 달빛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10년이 지나갔습니다. 힘들었지만 이제는 자유로웠어요. 누구에게도 구속받지 않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 수 있었죠. 이보다 큰 행복이 어디 있을까요? 은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아침이 기대됐어요. 카페에 올 손님들, 상담받을 사람들, 구울 빵들. 모든 게 새로웠죠.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습니다. 준비된 복수는 반드시 성공합니다. 은지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어요. 하지만 용서는 의무가 아닙니다. 제 선택이었고 후회하지 않아요. 이게 제 정의예요. 은지는 평화로운 표정으로 잠들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편안한 잠이었죠. 악몽도 없고 걱정도 없는 잠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고요하고 따뜻한 밤이었어요. 은지의 새로운 삶이 시작된 밤이었죠. 봄꽃처럼 아름답게 피어나는 삶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지는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강요가 아니었어요. 은지 자신이 선택한 시간이었죠. 빵을 굽기 위해 일어난 거였습니다. 반죽을 치대며 은지는 미소 지었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일이지만 의미가 완전히 달랐어요. 10년 전에는 착취였지만 지금은 자유였습니다. 오븐에서 빵이 구워지는 냄새가 났습니다. 고소하고 따뜻한 냄새. 은지는 그 냄새를 맡으며 생각했어요. 인생도 빵처럼 익어가는 것 같다고요. 시간이 지나면 완성되는 거라고요. 카페 문을 열었습니다. 첫 손님이 들어왔어요. 은지는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은지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웠습니다. 오늘 이야기 좋으셨다면 구독, 댓글,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하나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